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쯤 전에 보도자료 한 장 내놓고 자진 사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진 사퇴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SBS 원일의 논설위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진 후보자 보도자료 길지 않습니다. 입장문이. 매우 짧죠. 예. 네, 간단합니다.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왜 이게 부적격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싫다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자진 사퇴 의사 자체는 지금 한 이틀 전에 지금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건데 청와대에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묵힌 셈이 좀 됐어요. 청와대 오늘 한 2시 반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이 박성진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 좀 한다는 거게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박성진 후보자는 어차피 이제 버린 카드가 됐는데 이게 좀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당에서 박성진과 김명수 연계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 자율투표를 전제로 하면서도 박성진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계할 시에는 우리 김명진 후보자도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두 야당에서 김명수 후보자요? 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또 경고의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두 장관, 박성진 장관 후보자 낙마시킬 테니 김명수는 좀 처리해달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계시켜 보려고 했던 청와대의 그런 구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냥 두 야당이 선을 딱 긋고 나왔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더 시간을 끌 여유도 없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입장문을 보면 말이죠. 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딴 질문만 해놓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적격의 이유를 설명한 국회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가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겠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청문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이념과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접을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 거기서 밀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사실 청와대의 기류가 그동안은 청와대가 박성진 후보자 카드를 그대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청와대의 기류는 이렇게 보면 변희재 씨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사실 좀 확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념적 문제가 계속 됐고 그다음번에는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강소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의혹도 제기가 됐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은 김명수 후보자를 처리하는데 이 박성진 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게 청와대와 여권의 생각이었었는데 이미 이 박성진 카드에 대해서는 여권도 부정적이라는 거를 야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카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또 야권에서도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알아보니까는 여권에서도 박성진 카드하고 김명수 후보자 통과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연계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봤자 모양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왜 이틀이나 시간을 끌었을까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진 사퇴에 자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까? 없죠. 예, 붕어 모양만 있죠. 안고 붕어빵이 붕어가 아니듯이 자진 사퇴는 자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부터도 구인난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박성진 후보자를 선택했을 때 왜 이런 분을 했을까 했을 때 청와대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결국
구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젊고 뭐 능력 있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권의 풀을 굉장히 좁혀놓는 그런 결과가 됐고, 이번에도 그 반대편으로 보수 진영에는 스타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박 후보자도 그렇고 변희재 씨, 뭐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던 변희재 씨 또 스타 만들어줬죠. 뭐 이렇게 대중적인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민정팀, 인사팀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4개월여가 지났고 앞으로도 또 거쳐나가야 할 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인사청문회도 계속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마지막 각오로 좀 검증을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하기 전에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그 권위주의를 회귀하는 거냐 또는 뭐 상명하달이 지속돼서 그러는 거냐 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코드 김우석 부소장님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일단 우리가 저 사퇴라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먼저 좀 전달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배경 설명하고 나중에 분석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당이 박성진 후보자 사퇴 존중하고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가 앞으로 추천을 해달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다 여당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필 규정이다.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사퇴 존중하고 인사남용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바른정당 당연한 결과다. 역사에 남을 만한 인사 참사였다. 정의당 만시지탄이다. 청와대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김우석 부사장님 조금 전에 하시려고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의 요구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은 시스템을 정비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러면, 기왕에 공약했던 추천 실명제 같은 거 이번에 인사 추천 실명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결국은 추천을 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되고 검증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명제를 하면은 그런 면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문화적인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 그 상명하달 또 대통령이 뭐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대수보에서 회의를 실장이 주재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국민들 앞에 어찌됐든 카메라 앞에 쓰는 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거를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청와대 내의 권위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건 대통령밖에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은 계속 국민학회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야지 야당도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 한 3분쯤 후에 2시 반에 청와대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논설위원, 박성진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중의 낭만 몇 번째 후보자가 되는 겁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까지는 시고 막 외우고 그랬는데 하도 많으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말이죠. 표 보면은 7번째로 좀 돼 있어요. 일일 드라마도 월화수목금 해서 일주일에 5번밖에 안 하는데 주말까지 꽉 채워가지고 지금 7번에서 주말 드라마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인사 추천 실명제를 좀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어디 겁나서 추천하겠어요? 실명제 하면은? 실명제 하면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일일이 다 검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느냐? 도대체 왜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분이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청와대에서 검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말이죠. 이낙연 총리가 말은 멋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 재청권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총리가 재청권자인데 본인이 그런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인사 추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근데 그건 받을 수 있을 이렇게 것 같아요. 볼 수 있죠. 예. 본인이 또 거기서도 설명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저는 본인이 서류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전문성이나 일머리에 대해서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재청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검증은 사실 청와대 민정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그 부분은 이제 좀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청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후보자 중에 말이죠. 후보가 된 사람을 재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의 후보를 재청하는 게 아니고 여러 추천하는 게 명 아니고 중에 A, B, C, D 중에 이 누구를 사람을 그렇죠. 사실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 중에 다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인사에 대한 회의가 청와대 지금 임종석 실장이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추천위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먼저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이제 갔다는 거죠 총리한테.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요번에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들이 내부에서는 나오던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뭐 본인들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를테면 주식 백지 신탁이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게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비해달라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 처음부터 이 5대 원칙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과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시스템상으로 바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잠시만요. 원재리 위원이 아까 얘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재청권이 총리한테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바로 이제 시간 맞춰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과연 박성준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우선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박성진 전 후보자가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에 장관은 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 최종령,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께 자막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 판단, 국회의 판단 존중한다.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하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려운 자리를 맡아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논란이 길어져서 국민들의 걱정 크게 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다고 임종석 비서실장 약간 머쓱한 웃음 지으면서 얘기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국 벤처의 아이콘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다른 후보자들이 아니라 왜 박성진 후보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적임자를 찾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박성진 후보자의 후임자로 누구를 선임할지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국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한 이후에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대법원장은 공석 상태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강조했는데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만료가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오는 22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명분으로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에 당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도중이었지만 국회로 돌아와서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가만히 들어보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는데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국회의 판단 우리가 존중하는 것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빨리 표결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야당이 청와대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만 한 얘기라고 또 일축할까요? 아마 당장 나오는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 이 부분을 내부에서는 사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번 헌재 소장도 부결을 시켰는데 김명수 후보자까지 이 부결을 시킬 경우에 역풍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뭐 하나의 핑계 내지는 명분 이런 쪽으로 삼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투표에 그거는 담보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이건 유례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셨는데 사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논리를 제공했어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야당에서 얘기하기를 4월에 사퇴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6월 달에 선거를 치르자. 이런 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의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일고의 같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물러나면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지 않았던 분들이 대법원장의 공석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고,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는 지금도 다시 고민을 하겠죠. 이게 내용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에서 계속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걸 마무리 지는 게 결국 사법부란 말이죠. 그럼 그 사법부의 수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해야 할 거는 이런 공백 사태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사법부가 진짜 독립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칠한 임종석 실장 얼굴 보니까 좀 안 됐기는 했지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네요. 말로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표정과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직도. 김희수 소장 낙마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홍보수석이 나와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논평을 바로 즉각적으로 내는 거, 비서실장이 나와서 지금,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가에 대한 그런 원인 분석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중소기업 벤처 부 장관이기 때문에 업계의 아이콘을 찾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반성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왜 장관이 그 어떤 깜짝 스타, 아이콘, 참신하게 뭔가를 국민들한테 쫙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스타를 지금 내놓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고, 해야 할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자기 반성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장관 내각의 면면을 할 때 저렇게 깜짝 스타, 아이콘, 상징성, 저런 본질과 벗어난 그런 그 모양과 포장에 집착하는 한 인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선에 대한 컨셉과 그 아이콘에 대한 그런 집착과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 지금 그 말씀은 원일이 논설위원회 개인 의견이라는 점은 그거는 좀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초대 그 장관을 딱 하나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현장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네. 이제 그 현장성 경험을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벤처 야콘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27번째까지도 찾았는데 못 찾은 거고,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찾으려면 그러면 그 현장 전문가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일단 접고 다른 분야에서, 이를테면 뭐 정치권이든 이런 데에서 대안을 찾고, 그 다음번에 이를테면 주식 백지 신탁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전문가를 뽑던지, 이런 식의 아마 차근차근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지금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인사 시스템의 정비들이 아닌가 싶고, 저도 보면서 어쨌거나 박성진 후보자 27번째 어렵게 찾았지만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문제,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검증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 부분,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한 가지만 딱 좀 보탤게요. 정치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묘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아이콘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누굽니까? 미국에서 데려온 김정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결국 낙마하지 않았었어요. 아이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뭔가에 꽂혀서 아이콘을 요구를 하면 바로 이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왜 이 정부가 이거를 똑같이 답습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이 경험에서 경험직적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내정된 지 22일 만이라고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질문은 전혀 받지 못하고 신앙,
이념, 역사관 이런 질문만 받았는데 국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자신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한 의견,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 의견 존중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국회에서 부적격이라는 보고서 채택됐고 그래서 결국은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들께 송구하다. 더 인사 시스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인준안 표결해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오후 2시 반에 했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소위 김명수 후보자를 위한 사석작전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여당도 묵인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이례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김명수 후보자와 연계를 해서 마치 박성진 후보자를 뭉개고 있다가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에 왔을 때 이것을 사석작전으로 쓰겠다 이런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청와대는 정신 빠진 청와대라고 저는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신 빠진 청와대다. 상당히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설전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때 같은 당 식구였는데 정말 서로를 향해서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얄팍한 정치셈법과 대통령을 골탕 먹이겠다는 심보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인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계속 인사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양이나 황희정성을 모셔온데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보수야당은 헌재 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기고만장하게 태세를 부르고 있지만 민심의 부메랑이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부결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고자 하는 얄팍하고도 절렬한 면피용 마타도일 뿐입니다.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5대 인사 배제 원칙 파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변명을 13차례나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그 발언 들으시는 도중에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가 오후 3시 20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문제 논의한다고 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국회 인준안 표결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역시 관건일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협력하면은 항상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김인수 헌재소장 부결 이후에는 믿을 수 없다. 근데 대책이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사청문회 들어갔던 양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처음에는 국민의당 자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가 김인수 그 헌재소장 건이 부결된 이후에는 이게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 지침이 없이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또 다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국민의당이 말씀드린 대로 당론 투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겠다는 이유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유투표를 뭐 개개인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라는 거는. 그렇지만 본인들도 표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얘기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 체제 이전과 이후의 국민의당은 다르다라는 게 본인들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가 15에서 18표는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유롭게 뭐 움직이는데 그런 걸로 보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쨌거나 각을 세워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지지율 더 빠질 것도 없고 우리가 존재감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각을 세우겠다라는 쪽으로 원칙을 세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감정적인 싸움까지 겹쳐서 그러니까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 그래서 거의 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협상을 하려도 협상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된 이후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물밑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전략보다는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수위를 높여가서 압박을 해서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또 임박해서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사이다 답변을 했다.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답변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얼마나 잘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춰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국정원 쉽게 보진 예산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총리님께서는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 추궁에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게 국무총리 아닌가요? 근데 바른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와대 눈치를 이렇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그것도 웃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 장악 문건이 나왔어요.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됐죠? 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무슨. 아마 박근혜가 이런 거 했으면 지금 당장 탄핵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여당들이. 예, 그 전문위원실 실무자의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짓이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국회의 뜻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네, 이왕에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김에 이미 하루 이틀 전에 화제가 됐던 영상까지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질의 답변할 때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마치고 자신의 SNS에 이런 소감 남겼습니다.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장관님들과 국회 앞 설렁탕집, 양지탕일까요? 네, 국회 앞 설렁탕집에서 막걸리 몇 잔 했습니다. 8일 만에 막걸리 좋았습니다. 이제 좀 갑니다. 어떻습니까? 기자들도 이낙연 총리 답변 높은 점수 줍니까? 많이 주죠. 예, 저희는 또 현장에서 또 정치부 기자로서 또 대변인으로서 저런 설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는 저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총리 저 말빨과 내공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죠. 저희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희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나 얄미울 정도로 짧은 단문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정치부 기자 거치고 대변인 거치고 국회의원 거치고 이제는 총리까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이게 그냥 단순히 말빨이 아니라 이 정치를 할 줄 아는 말로 정치를 하는 내공의 이제 근육이 많이 형성이 됐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분이 왜 지금 그 실세로 재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총리를 보면서 열어서 한쪽에서는 정말 굉장히 그 사이다 같다라고 하는 열광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얄밉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영향력이 커요. 부드러운 태도와 날카로운 지적 이런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좀 다른 면 아프게 지적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에 대해서 아프게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강단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발언 내용에서도 보지만 청와대하고 얘기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잘 수용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청권을 활용하게 하고 내치에서도 충분히 조언을 들어서 청와대가 이제 좀 김종인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듯이 지금 이낙연 총리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